내란 숙의 윤석열이 관저에서 보낸 한 장의 편지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유튜브로 지지자들을 향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어 우려가 깊어집니다. 오늘은 관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을 함께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민주발전소입니다. 어젯밤 윤석열이 관저에서 지지자들에게 보낸 A사 용지 한 장의 편지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이 편지는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특히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여러분과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는 사실상 지지자 총동원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욱이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는 직접적인 메시지까지 담았습니다. 이 편지가 전달되자 관저 앞은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경광봉을 흔들며 윤석열은 우리만 바라보고 있다. 이제 우리가 나라를 지키자를 외치며 밤새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국민이 아닌 애국 시민이란 표현을 쓰고 유튜브를 강조한 이 편지가 뿌려지면서 집회 현장은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권의 편승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오늘 새벽 6시 30분 관저 앞을 찾아 대통령이 곧 대한민국 체제라는 충격적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윤석열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가 대한민국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며 지지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내란 수괴로 지목된 대통령이 법치를 훼손하고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극단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극단적 유튜버들과 일부 지지자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더욱 과격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저 앞은 이제 극단적 분열의 공간이 됐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째지만 이런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이에 편승하면서 사회적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협받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욱 냉철한 판단과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자신을 지키라는 메시지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관저에서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로 여러분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편지에 지지자들은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관저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가던 지지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편지를 보낸 건 어제 저녁 7시 반쯤입니다. A4 용지 한 장 분량 편지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으로 시작합니다.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애국 시민으로 부르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썼습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 편지에 직접 서명을 한 후 관저 직원을 통해 집회 현장에 전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이 아닌 애국 시민이란 표현을 쓰고 유튜브를 강조한 이 편지가 뿌려지자 집회 현장은 뜨거워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현장을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윤 대통령 편지를 그대로 낭독합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경광봉을 흔들며 심야 집회를 이어갑니다. 확실히 증명됐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만 바라보고 있다. 이제 우리가 윤석열을 지키자. 사실상 총동원령의 관저 앞으로 지지자들이 오늘 아침부터 몰렸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대통령이 법치를 훼손하고 충돌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이른바 애국 시민만 향한 편지는 대통령 관저 앞을 극단적 분열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사실상의 총동원령에 화답한 건 극우 유튜버들과 지지자들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오늘 새벽부터 관저 앞에 나와 대통령을 지키는데 저 윤상현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가 대한민국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밤새 관저 주변 인도와 도로를 점거하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모습을 생중계하던 유튜버 누군가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세요. 7천여 분이 여기 이 상황을 지켜봐주고 계신데 국민의힘 의원분들 중에서 아무도 안 오는 상태에서 해도 뜨지 않은 새벽 6시 반에 찾아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참 대통령을 지키고 또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모습에 무한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침에 출근하다 꼭 오야 되겠다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 힘내자는 편지를 지지 집회에 전한 다음입니다. 여러분들 저 윤상현이 같이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 의원에게는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네, 저요 화이팅입니다. 부정선결 밝혀주십시오. 대통령 지켜주십시오. 윤 의원은 대통령이 곧 대한민국이라며 화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윤 의원은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지난달 말엔 정광훈 씨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 탄핵을 막지 못한 것을 사과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의 무능임을 탓해 주십시오. 저 윤상현 먼저 존귀하신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사죄의 큰절부터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국 혼란을 수습하는 데 힘을 보태기는커녕 극단적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데만 여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금 전 짚어본 것처럼 집회 지지자들을 뚫고 관저 앞까지 들어가더라도 대통령 경호처가 또 남아 있습니다. 경호처가 어떻게 나올지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강희연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경호처도 이제는 어떻게 할 건지 내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경호처는 이 체포영장 발부 직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거란 짤막한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했는데요. 이 경호 대상자인 대통령 경호를 최우선으로 보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신변에 문제가 없다고 100% 확신하지 않는 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일단 막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경호처 입장에선 관저 앞에 탄핵 찬반 집회가 가열된 것도 대통령 안위에 위해가 되는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아예 관저 문 자체를 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문을 열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경호처가 공수처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경호처가 이 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는 몇 가지로 추정이 됩니다. 먼저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곳, 또 사물은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한 형사소송법 110조 또 111조와 필요에 따라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경호법 5조 등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영장 집행에서 형사소송법 110조 또 111조를 예외로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법원 판단에 동의하냐고 저희가 질의를 해봤는데 경호처는 답변 드릴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경호처로서도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고심이 큰 걸로 보입니다. 실제 한 경찰 경호 전문가는 헌법에 근거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건 위법한 행위가 될 공산이 크고 경호법 본질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최상목 대행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최 대행은 어떤 입장이죠? 네, 경호처의 지휘 감독 권한은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 대상자인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경호처장이 의견을 낼 수는 있어도 최종적인 판단은 최 대행이 해야 하는 겁니다. 이에 최 대행 측은 JTBC에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이 절차에 따라 진행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이란 양측의 극단 상황이 오기 전에 최 대행이 나서서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경호처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불법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움직인 군과 경찰의 수뇌부들 모두 구속됐습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자신은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 없다는 등 자신이 시킨 게 아니라며 모든 책임을 그 아래로 떠밀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위법적 지시를 내린 적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은 검찰 수사 결과와 완전히 상반됩니다.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하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수차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해라, 잡아들여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수도 방위 사령관에게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쓸어내라고 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체포 지시 없었다는 건 대통령 본인이 하신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지만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가 있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 경고성이었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수방사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지목된 이들은 모두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수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계속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춘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에 직접 경호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윤 대통령은 앞선 사례처럼 다시 한번 책임은 다른 이들에게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현장을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빨갱이들 쳐들어오면 온몸을 던져 막으실 거죠?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 네, 윤 대통령이 유튜브로 보고 있다고 자신을 위해 싸워달라고 노골적으로 주문하자 보신 것처럼 과격한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임역할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 편지 내용을 전하면서 큰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전이 중요하다며 극우 유튜버들을 독려했고 지지자들에게는 전사가 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먼저 김지윤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의 편지가 현장에 뿌려지기 약 1시간 전 대통령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관저 집회 단상에 오릅니다. 느닷없이 큰 절부터 올립니다. 대통령님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이 대통령을 지킬 것이라면서도 더 중요한 건 여론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론전입니다. 검사 출신의 법조인인 석 변호사가 여론이 앞서면 수사도 탄핵도 이길 수 있다고 독려한 겁니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나 불법 수사, 불법 탄핵을 막아야 된다는 여론이 없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집회에 모인 보수 유튜버들과 참가자들이 나라를 지키는 전사라고 부추기자 참가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지금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제재 전쟁,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이 전쟁에 여러분이
전사입니다. 많이 있는 우리 우파 유튜버들이 애를 써주고 있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도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며 근거 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혹여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석 변호사는 25분간 발언을 이어갔고 1시간이 지난 시점 윤 대통령의 선동 편지가 등장합니다. 편지가 단상에서 낭독됐고 일부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새벽까지 관저 앞을 지켰습니다. 곧바로 극우 유튜버들은 집결 명령을 내리듯 지지자들을 관저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대통령한테 몸 바쳐라, 다 쓸어버려라, 이렇게 대통령을 지키란 메시지를 쏟아냈고 누가 다치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휘발유가 든 드럼통을 터뜨리자는 과격한 주장까지 합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대통령 편지가 공개된 순간 실시간 방송 중이던 극우 유튜버들은 환호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충성을 다짐하는 감사 표현이 이어졌고 정말로 신기한 대통령이고 정말로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그냥 대통령한테 몸 바친다. 더 힘을 내자는 대통령 메시지는 곧 관저로 모이라는 명령으로 해석됐습니다. 딱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으로 그것들을 다 쓸어버리라. 반드시 1,000만 명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 저항권으로 밀고 가야지. 뭐 법리 논쟁 뭐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표현은 유튜버들 확성기를 거칠수록 과격해졌고 죽어도 그 자리에 가서 다 거기를 다 에워싸야 된다는 각오로 살아가 봅시다요. 체포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으라는 지시도 나왔습니다. 일단 열리면 그때 누워버리고 추우신 분들은 텐트 치세요. 개인 텐트 갖고 와서 쳐버리세요. 자, 그러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장 집행을 단체로 가로막으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처벌 대상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한 극우 유튜버는 윤석열 수호대는 죽창과 쇠구슬, 쇠파이프, 화염병과 짱돌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유튜버는 간첩들이 관저로 진입하려 하니 민병대를 조직해 결사저지하자고도 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체포영장을 어떻게 막을지도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지지자들에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과거 정치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지지자들이 몸으로 막았던 사례를 설명해 주면서 이대로 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예전에 하나갑이는 당원 200명이 막아섰는데도 집행을 못하지 않았냐. 그것도 구속영장을. 200명도 뚫지 못한 검찰이다. 무슨 수로 수천 명, 수만 명의 자유파 국민들을 뚫고 집행한다고들 자꾸 까부냐. 오늘 아침 유튜버 고성국 씨가 어제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듯 갑자기 2004년 얘기를 꺼냅니다. 당시 10억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민주당 당사를 찾아 영장 집행을 시도한 검찰을 당원과 지지자 200여 명이 막아섰습니다. 결국 영장 집행은 실패했고 한 전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유튜버들은 20년 전 기억을 소환해 몸으로 막으면 이번에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 수많은 국민들이 나서서 몸으로 불법적 영장 집행을 지금 막겠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 국민들을 무슨 수로 공수처가 가서 해산하고 영장 집행할 것이냐. 심지어 이번엔 숫자도 더 많다며 공수처는 국민을 막을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이들이 좌표를 찍듯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지목하면 집회에선 이들에 대한 거친 욕설이 이어집니다.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여라! 개반사들을 싹 구속하라! 최고 법률 전문가인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검사장을 지낸 변호사의 메시지가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관저 앞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JTBC 김휘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여전히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 신분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편지에 국민 여러분이라고 쓰지 않고 애국 시민 여러분이라고 썼습니다. 편지는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 극우 유튜버의 언어들로 채워졌고 지금도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내란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공수처 요구도 탄핵 심판을 알리는 헌재 송달도 거부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러나 실시간으로 유튜브 중계를 보며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겐 A4 용지 한 장을 가득 채워 편지를 썼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을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이라 표현했습니다. 애국 시민이라는 단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부터 극우 인사들이 즐겨 쓴 표현입니다. 반드시 태극기를 든 우리 애국 시민들이 헌법의 힘으로 규탄하고 무력화시키고 움직여야 한다. 12.3 내란 사태 이후엔 한남동 관저 앞에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더 많은 애국 시민분들이 현장 가운데 나와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편지글 곳곳엔 또 다른 극우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는 주장은 계엄을 합리화하던 극우 유튜버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의한 사실상의 내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비상계엄을 발동했지만 누가 국정 운영권을 한동훈에게 줬냐고. 유튜브 생중계로 탄핵 반대 집회를 보고 있다고 언급한 윤 대통령. 극우 성향 일부 지지자들을 향한 호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극우 유튜브를 즐겨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후 유튜버들이 할 법한 표현과 주장을 공식 석상에서 하나둘 언급하기 시작했고 내란 사태를 벌이면서 아예 유튜버들의 음모론을 노골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문제 발언들 심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의 이유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언급했던 윤석열 대통령.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은 4년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관외 사전투표의 비율이 아주 일정하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통계적으로 볼 때도 좀 의문은 가졌습니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일방적 주장을 TV 토론에서 언급한 겁니다. 선거날에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만이 나온다고 발표해서 여러분들 당일날 투표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취임식 때 극우 유튜버 30여 명을 초청한 윤 대통령. 취임 후 연설문에는 점점 이들이 쓰는 극단적인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참패하자 표현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입니다. 결국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명분도 이런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과 같았습니다.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군이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었겠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2년 반 임기 내내 극우 유튜버들의 근거 없는 주장은 대통령의 입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충암파 군인들과 내란 사태를 모의하면서도 극우 유튜버들 얘기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이런 대통령과 대화하기 위해서 극우 유튜브 자료를 받아봤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내용은 조혜연 기자입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전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부정선거와 관련한 자료를 모아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처장은 특히 극우 유튜버들이 말하는 자료도 모아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취재 결과 여 사령관은 이 같은 지시를 한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과 대화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계속 언급하자 그 내용을 알아두기 위해 자료를 받아봤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물어보는데 모른다고 답할 수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이후 여사령관은 정 처장으로부터 부정선거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보고받았고 그 뒤엔 대통령의 주장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넘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사령관은 12.3 내란 사태를 함께 모의한 삼성 장군입니다. 이런 최측근조차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대통령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모든 비판과 수사를 외면한 채 관저 안에 칩거하며 극우 유튜브를 즐겨본 윤 대통령. 결국 한국 사회를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민주발전소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